다음 소식입니다. 콜롬비아 하면 중남미의 대표적인 미국 우방이고 우파가 한 번도 정권을 뺏긴 적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 1차 투표에서 좌파 후보가 1위로 앞선 건데요. 콜롬비아 민심의 향방을 홍수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대선 1차 투표 승리자는 좌파 연합의 구스타보 페트로 후보였습니다. 예상대로 1위였지만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친 40.3%입니다. 2위는 28%를 얻은 무소속의 로돌프 에르난데스 후보로 우파 연합의 유력 후보였던 페데리코 구테레스를 꺾고 1, 2위가 붙는 결선에 올랐습니다. 다소 의외의 상대를 만나면서 페트로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Hay cambios que no son cambios, son suicidios. 변화냐, 정권 연장이냐로 유권자를 설득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Nosotros queremos invitar a toda la sociedad colombiana a hacer un cambio de verdad. Un cambio hacia adelante. Un cambio constructivo. 페트로는 1980년대 좌파 게릴라 운동을 했고 수도 보고타 시장을 지낸 상원 의원입니다. 재권 도전 3번째. 이번에야말로 우파 기득권의 실정을 심판할 인물로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O dejar las cosas como están en Colombia, lo cual en mi opinión es más corrupción, más violencia, más hambre, o cambiar a Colombia. 그런데 포퓰리스트 에르난데스가 판을 흔들었습니다. Estoy muy viejo para tener TikTok. 틱톡 할아버지,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거침없는 행보. 부처를 통폐합해 아낀 예산을 부패 척결에 쓸 것이며 대통령 월급은 기부하겠다고 말합니다. El problema, el cáncer terminal de Colombia es que los políticos están robando a Colombia toneladas. 부자 사업가의 시장을 지낸 경력, 우파로 분류되지만 기성 정치인, 기득권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Gobierno no voy a hacer eso. Confíen en mí. Mírenme en los ojos. Léame en los labios. No les voy a fallar. 유권자들은 어쨌든 바꿔보자며 현 정권이 아닌 이들을 선택했습니다. Espero un cambio que va a ser difícil de lograr, pero que es totalmente necesario. Pues bueno, yo espero que sea Petro o sea Hernández que queden, pues que saquen el país de la situación que están, porque la carestía está muy grande, la plata no alcanza. 지난해 콜롬비아에선 4월에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몇 달간이나 이어졌습니다. 현 이반두케 대통령이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을 시도하자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Esta marcha constituye la mayor muestra de indignación contra este gobierno, contra su reforma tributaria y contra las reformas que han venido anunciando en materia laboral. 콜롬비아의 빈곤율은 40%가 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물가 상승률은 연 9.2%로 2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주식인 감자는 1년 전보다 23% 올랐고 취약계층 고통은 커졌습니다. 올 초엔 환경 수호자로 불리던 14살 소년이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좌파 무장단체가 공식 존재할 뿐 아니라 반군 잔당도 치안을 위협합니다. 근본엔 거대한 마약 카르텔이 있습니다. 페트로가 이기면 콜롬비아 역사상 첫 좌파 정권이 탄생합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는 모두 좌파가 집권 중입니다. 오는 10월 브라질 선거까지 좌파가 승리하면 중남미 주요 6개국은 모두 좌파 대통령이 집권하게 됩니다. 대표적 반미 좌파인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까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좌파 물결, 핑크타이드가 될 전망입니다. 중남미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미국은 대선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차 투표 결과 좌파 대 우파의 구도는 깨졌다며 콜롬비아의 트럼프 대통령 되나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3위 후보까지 에르난데스 지지를 선언하면서
둘의 1차 득표수를 합치면 1위 페트로를 이긴다는 단순 계산도 나옵니다. 첫 좌파 대통령 탄생이냐, 콜롬비아 트럼프의 당선이냐, 결선 투표는 오는 19일 열립니다. 변화를 희망하는 콜롬비아 국민들의 간절함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콜롬비아 대선 1, 2위로 올라선 후보 2명을 살펴보면요. 먼저 1위로 통과를 했죠. 네, 좌파 연합의 페트로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무소속의 에르난데스 후보입니다. 1위로 1차 투표를 통과한 페트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그 우파 정치인들하고 조금 그 배경이 좀 달라요. 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년기를 광산촌에서 보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서민적인 이미지가 아마도 어필을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우파 세력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3번이나 도전을 했지만은 패배를 맛봤지만 요번에 아무래도 이제 콜롬비아 국민들이 변화를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 지지를 등에 업고 1위로 올라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페트로 후보에 맞서는 에르난데스 후보는 상당히 독특한데요. 그렇습니다. 에르난데스 후보가 결선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이 그 외신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4월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13%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르난데스는 이 콜롬비아의 트럼프라고 불릴 만큼 자극적이고 거침없는 언행으로 또 유명했죠. 그러니까 2016년 지역시장 시절에는 한 라디오쇼에 출연해서 히틀러를 추종한다라는 발언을 하질 않나 이후엔 또 베네수엘라 여성들을 향해서 가난한 아이를 만드는 기계다라는 그런 막말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반부패를 외칩니다만 사실상 본인도 4번이나 그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논란이 참 많은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2위라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좌파를 이렇게 지지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지금 기득권 세력도 지원하기 싫은 그런 유권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거나 현재로선 좌파 연합 후보 페트로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런데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요. 바로 중남미 대륙에 불고 있는 핑크 타이드 물결인데 네. 이게 뭐 핑크 타이드라는 게 중남미 대륙의 국가 하나하나가 점점 더 좌파 정권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코로나19 때 뭐 경제가 워낙 악화가 되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우파 정권에서 좌파 정권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데 자, 여기에 콜롬비아 그리고 뭐 10월 대선을 앞둔 브라질까지 만약에 모두 다 좌파로 합류한다. 그러면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 대륙의 역대급 핑크 타이드 물결이 지금 완성되는 상황이 될 거죠. 이렇게 핑크 타이드가 확산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겠는데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중남미 국가들의 새로운 정부가 좌파냐 우파냐보다는 친미냐 반미냐가 훨씬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나 쿠바처럼 아주 강경한 반미를 내세운 급진 좌파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그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군사나 무역 같은 경우에 중남미 국가 중에 미국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그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반미 노선을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선 후보 중에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그런 논란이 되는 에르난데스보다는 좀 예측 가능한 페트로가 더 낫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경계하는 부분이 이렇게 좌파 정권들이 속속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그 사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중국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사실 중남미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브라질이나 칠레 같은 경우는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고 콜롬비아만 하더라도 제2 교역국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크 타이드가 불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미국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